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확장 공사를 진행한 세종 신도시와 조치원 연결도로가 내일 개통합니다. 이번 사업은 세종 신도시와 조치원 간 5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 8차로로 확장한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 개통에 따라 모레부터 해당 구간에서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됩니다. 대법원 일부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56살 A씨 등 3명에 대한 판결 선고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음에도 이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62% 상승한 가운데 5개 자치구에서는 유성구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유성구가 2.54%로 가장 높았고 서구 1.56%, 중구 1.05%, 대덕구 0.7%, 동구 0.64% 순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제곱미터당 1,489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땅은 동구 세천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466원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보령 대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합니다. 도는 서해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령과 부여, 논산, 계룡을 거쳐 대전에 이르는 70km 구간의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노선을 찾을 계획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물류 기술 실증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스마트 물류 기술 실증화는 물류 산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물류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확보한 국비와 시비, 민간 부담금 등 218억 원을 투입해 물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와 굴착기 등으로 지원 대수는 30억 대입니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되면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7만 6,3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1.04% 오른 249조 7,629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도별 변동률은 아산시가 2.18% 상승해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게 오른 곳은 부여군으로 0.02%로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천안의 충남 안전체험관에서는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안전체험 교육을, 청양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도 색칠과 탁본, 만들기 체험을 운영합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과 예산 수덕사, 서산 부석사, 논산 지장정사 등 충남 지역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을 맞아 템플스테이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전 유성구 이전과 관련해 중구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대흥동 소진공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전 중단과 박성교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할 소진공이 원도심을 떠나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전 총국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대전 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22대 총선 보도 결과와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보고받고 과학 프로그램의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강할 것과 대전 금산 통합 논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대전 총국은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이나 이물질 삽입 등으로 영유아나 노약자의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 이물질을 즉각 빼낼 수 있는 기관지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기계연구원은 상하 좌우 방향 조정이 가능한 내시경 겸자 기구와 안구 위치 추적 등을 갖춘 기관지 내시경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니 돼지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기관지 내에 삽입된 이물질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은 카메라와 내시경 로봇, 내시경 겸자 그리퍼에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부착해 그리퍼의 방향과 각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내버스에 음료컵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은 버스 내에서 음료를 쏟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을 가진 이용객의 탑승을 버스 기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파력이 높은 호흡기 질환인 백일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백일의 환자 수는 지난 1월 2명, 2월 2명, 3월 4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종일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이 8.8도, 홍성 7.3도 등을 보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더 높아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